초반에는 한 종목이 다 넣었었죠. 초반에 몇 번, 한 세네 번.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초반에는 네. 한 종목에 담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것도 아무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신문을 봤어요. 네. 신문에 있는 종목을 다 봤어요. 전 종목을 다 보면서 아무 배경 지식도 없고 그냥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사업을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종목으로 앞으로 뭐가 대표님께서는 여러 종목을 들고 계실 때 현금 비중 외에 자금 관리를 하는 어떤 룰 같은 게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특정 종목을 몇 프로 이상 담지 않는다거나? 색깔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으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게 좋으면 저것도 네. 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보면 뭐 이런 것도 편입되어 있고 저런 것도 편입 물론 중복된 거는 뭐 업종이 중복된 거는 안 하죠. 종목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 날 수 있는 종목들 네. 편입을 하다 네. 보니까 그게 예를 들면 10종목을 가지고 있다.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2개, 3개는 최소 더블이 가다는 거죠.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50개, 50개면 1년에 최소 10개는 100% 이상이 난다는 거죠. 뭐 100에서 뭐 더 많이 가는 것도 뭐 1000%도 나고. 그러면 이제 물론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개는 100% 이상이 난다는 거죠. 네. 한 종목에 전액을 넣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저는 예전에 있었죠. 초반에는 다 한 종목에 다 넣었었죠. 초반에 몇 번, 한 세네 번.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초반에는 네. 한 종목에 담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네. 한 바구니에 담아라고 얘기를 하는 네. 이유가 네. 일반인들이 솔직히 여러 종목을 공부하기 쉽진 않잖아요. 네. 저희들이 금액도 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한 또 내공이 쌓였으니까 관리가 좀 되니까 가능한 거고 네. 그것들을 매일 체크하고 일지 쓰고 또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 가능한 건데 일반인들이 그걸 관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20, 30대면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네. 1억 이하면 한 종목 사라. 네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네. 10억 정도 이하면 3개에서 5개 뭐 이 정도 뭐 1억 이하면 많으면 3개 네. 터진 바구니 담으면 안 되겠지만은 한 바구니 담아야 네. 저는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네. 더 확신을 갖고 계속 배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회사를 살 수 있고.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어야 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 한 종목을 어느 정도나 깊게 연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됐건 정보의 양이 됐건 어떤 확신도의 수준이 됐건 시기가 때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타이밍은 제 같은 경우에는 위기 때를 좋아하니까 네. 위기 때 샀더라면 뭐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지고 네. 회사의 성장성이 있는 회사 네. 그냥 그걸 골라서 샀더라면 네. 뭐 잘 골랐더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저번에 전기차 섹터를 탔다면 뭐 몇백 프로 뭐 플랫폼 비즈니스 탔다 몇백 프로 다 먹었죠. 네.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것도 네. 아무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신문을 봤어요. 네. 신문에 있는 종목을 다 봤어요. 전 종목을 다 보면서 아무 배경 지식도 없고 그냥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사업을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종목으로 앞으로 뭐가 산업 트렌드가 되고 뭐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까. 물론 나의 사업가적인 기질도 활동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당시에 이제 1998년도인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토로라라는 탱크 전화기 극소수만 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야. 지금 전기차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제 전기차 앞으로 다 쓰게 될 거야.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예. 무작정 그래서 신문을 보고 회사를 선택했어요. 뭐 재무제표도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볼 줄도 몰랐어요. 네. 딱 3개 딱 선택을 해서 그 당시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통신이 있었어요. 네. 왠지 현대통신은 이제 제일 약해 보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뭐 가전제품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진짜 전화기만 만드는 LG정보통신을 사자. 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렇다시피 일단은 시기가 중요하고 네. 자기가 미래를 보는 조금만의 생각만 하면 어느 산업군이 될 것이야든 솔직히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뭐가 변화되는지 네.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AI 로봇 시대가 오고 무인 드론이 오고 무인 택시가 나타날 거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상상을 지금 시기가 맞냐 조금 빠르냐 아니냐 요걸 잘 접목하시면 네.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관성이 좀 더 유지되는 현상에 올라탄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미리 편성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할 때 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은 네. 조만간에 이런 섹터가 갈 거야.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네. 편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네. 떨어지면 더 사고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맞을 때가 더 많았고 그 시간이 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수량은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큰 돈을 벌었던 네. 경우가 더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뚫었다면 떨어질 때도 사고 네. 뚫어도 사고 하는데 뚫어서 바로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추세 추종에서는 뭐 예를 들면 뚫으면 사라 뭐 이런 거 많지만 뚫어서 깨지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또 털렸네. 그럼 또 떨어지면 또 사지. 물론 제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산다는 게 네. 다 바닥 떨어질 때까지도 사고 때로는 또 올라가면서도 사고 제가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면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사는 것 같아요. 밑에서도 사고 위에서 사고 타이밍은 사실 잡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발상으로 타이밍을 잡는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라는 게 남들이 다 버릴 때 네. 남들이 완전 투매하고 버릴 때가 제일 최고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위기 때 최저점 찍는 날 다음 날 다 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사야 되냐고 막 오히려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 다 나눠서 사라. 한 번에 살리면 가격 호가가 올라가니까 나눠서 사라 여러 군데 막 이렇게까지 하여튼 조언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네. 남들이 투매할 때 네, 받으면 네. 좋은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팁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막 오히려 열광할 때 좀 네. 팔고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뭐가 좋은지 다 알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10년, 20년 갈 트렌드이다. 이건 아니다에 대해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경제 현상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무시해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한 좀 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정말 중요한 트렌드다. 기사를 보고 자기가 생활에서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 생활에서 나는 이게 불편해. 네. 앞으로 이런 게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네. 정부 정책에서 나 이런 정책을 계속 쓸 거야. 예. 팁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이 산업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미래는 꼭 열리거든요. 네. 대신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면은 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회사가 내가 잘못 봐서 뭐 이익이 덜 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거의 뭐 소시 한 2008년도부터 계속 이 박스권을 계속 못 넘었었잖아요. 네. 뭐 최근에야 다시 넘었었는데 네. 그러나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산업군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는 또 그런 것보다는 뭐 중소형제들을 좋아하니까 네.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해안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젊으실 때는 한 번에 느끼셨다고 했지만 사업을 꿈꾸는 삶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투자로 성공해본 케이스나 이제 재무제표를 깊게 보셔서일 수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역발상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상상하면서 지내시는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반인 10명이 있으면 10명한테 이런 그런 해안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려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군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르쳐줘도 알려고도 들지도 않고 네. 좋은 걸 얘기해줘도 뱉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내 구조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내랑 내 구조가 네. 틀린 사람한테 네.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물론 안 되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을 바꾸려는 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자가 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5%가 네. 95%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예. 5%가. 그 5%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네. 뭐 기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5%가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5%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인자들은 5%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고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일반인 100명 있을 때 그 중에 5명은 좋은 인자가 있을 거잖아요. 상위 한 20명 정도는 사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성공하는 뇌를 갖지 못했어요. 그 20명 중에 한 5명이 성공한 뇌로 바뀌겠죠. 바뀌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뭐 사업경험이 크게 작용하실 수 있고 대표님도 한 25년 전에는 성공할 뇌가 아니셨다가 뭔가 이렇게 바뀌시지는 않으셨나요? 원래부터 좀 상상력이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어릴 네. 적부터. 제가 귀찮아서 안 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도 중요한 거고. 상상력은 사람들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내가 실천을 하느냐. 또 그걸 만들어내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 될 줄 알았어. 나 그거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주식 갈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대부분 다 투자를 안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실행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상력은 솔직히 내가 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좀 더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너무 세상에 네. 쫓겨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예를 들면 학자나 변호사, 네. 의사 네. 이런 분들은 물론 한 분야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예. 그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 예. 다른 상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뭐 책을 볼 여유가 있고 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상상력이 더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 먼저 열심히 살때 네.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좀 더 에너지를 어디 집중할 때 집중을 하고 일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일을 네. 하고 여가 시간에 다른 것도 즐기면서 그러다 보면 상상력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변 애들 이렇게 보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상상력이 더 뛰어나. 모든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투자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돈이 부족하신 분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쉽게 큰 돈이 벌려서 인생이 다 풀리는 그 꿈,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더 큰 노력을 해야 그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우연히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쨌든 과정이야 다 그 말 못할 그 어마어마한 과정, 산전수전이 다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남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소위 이제 훌쩍 뛰어넘으신 지 오래신데 어떠세요? 그 인생에 대해서, 대표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심리 상태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도 보면은 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또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네.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잘하고 네. 또 일도 잘하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 사업 인자가 발동하다 보니까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죽기 살기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죽기 살기로 하고는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좀 변화를 일으킨 게 있어요. 일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네. 일에 대해서 잘 안 풀릴 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네. 제 같은 경우는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일을 네. 즐겁게 하자. 이제 네. 조금 마음을 바꿨어요. 최근에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서 네. 암과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이가 이제 즐기거나 세상을 이렇게 네. 돌아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도 즐겁게 하고 네. 시간 남으면 돌고 네. 하여튼 재밌고 즐겁게 살자.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재밌고 즐겁게 살고 또 좋은 일도 네. 하고 네. 뭐 지식도 베풀고 사회에 또 공헌도 좀 하고 네. 뭐 기부도 좀 하고 또 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예. 또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 사회에 공헌도 하자.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